two, three, come on. 안녕하세요. 톨스토이 영화집 사랑할 날들을 위한 공부 원포인트 진행하게 된 네오미 24기 홍기표 인사드립니다. 사랑할 날들을 위한 공부는 톨스토이가 인생 말년에 폐렴과 장티푸스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기적적으로 회복한 뒤에 날마다 좋은 글귀를 읽는 습관이 얼마나 유익한지 깨닫고 된 다음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명상을 통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작품입니다. 사랑할 날들을 위한 공부. 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과 미움, 이제 말과 행동에서 울고 웃고 그리고 기쁨과 슬픔, 진리와 영혼도 찾게 되고요.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책은 현명하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법으로 173개의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생각이 많았던 톨스토이는 인류의 교사로 불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톨스토이의 사상을 작가계에서는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자아성찰을 하신 분들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로 구성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뻔한 이야기가 진리인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좀 문제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 개혁가, 사상가이며 세계적인 대문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1828년 야스나야 폴로냐에서 톨스토이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 또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모집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1844년 하잔대학 동양어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좀 공부는 등한시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진급시험에도 탈락이 되고 중퇴를 하게 됩니다. 1851년 카카스 포병대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하면서 크림 전쟁에 참전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그 힘든 과정, 처참한 모습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크림 전쟁 벌어지고 있죠. 크림반도에서. 그리고 이제 농민의 삶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농민 자녀를 위한 학교도 설립을 하였습니다. 1862년에 34살 때 낭낭 18세 아내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톨스토이는 이제 인생 말년에 이제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재산과 저작권을 포기하면서 또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족 간의 불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1910년 11월 가니어 아스타포브 역장집에서 이제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교와 탕락 생활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전쟁에서 경험한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작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또 이제 부활 이런 책들 남겼고요. 그리고 단편 이야기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책 내용은 이제 다양한 삶의 방향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 아주 주옥 같은 얘기들이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이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랑에 대한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첫 번째로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혀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이다.
우리가 심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일부 이제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분들 많이 있는데, 뭐 일부 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은 뭐 이제 조금 실수를 좀 한다든지 어떤 악역을 맡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막 비난성의 막 그런 심한 댓글 뭐 이런 것들이 SNS에 아주 난무하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는지 생각하라. 말이 생각과 일치하도록 하라. 언어는 생각의 질입니다. 성질나서 이제 툭툭 내뱉어 놓고 나서는 내본심은 그거 아니었어 하면서 얘기해봐야 상대방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이명준 대표님하고 권은수 대표님 함께 일하신 지 얼마 되셨죠? 만 9년 지나갔는데. 한 10년 정도 되셨네요. 우리가 부동산업이든 어떤 뭐 동업관계를 이제 하든지 간에 조금 하다 보면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막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막 이러면서 1년도 채 안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주어서 이렇게 또 오래 간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책들을 많이 읽으셔서 그럴까요? 내공들이 아주 깊으신 분들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왜 그렇게 행동해? 막 이러면서 이제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남흉 잘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험담은 세 방향으로 해악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험담을 함께 듣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자신. 네. 우리 중개를 하다 보면 이제 동종 업종 간에도 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손님들과도 아주 불편한 일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소장님 있잖아 이렇군 저렇군, 또 뭐 그 손님 있잖아 이러고 저러고 이제 심하게 얘기할 때는 듣는 것이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호응해 주기도 그렇고 이제 불평불만 이제 매번 듣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런 이제 비난바지가 되는 거는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나에 대해서 또 얼마나 도마질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기 전에는 이웃을 비난하지 말라 합니다. 행동, 우리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대한다면 모두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 어떤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남 눈치 보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뭐 착한 병에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껍데기로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내 인생이니까요. 어떤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려면 인간의 사랑을 크게 할 것인가 아닌가만 물어보면 된다. 그렇다는 답이 나오면 그것은 좋은 행동이다. 습관의 주인이 되어라. 좋은 습관은 이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시겠고, 네, 조금 안 좋다 싶은 거는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진행하다가 조금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꼬일 때. 그럴 때, 아이고, 환장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었나 봅니다. 어느 날 함께하는 우리 김 대표님이 홍 대표님은 그 환장의 소리 가끔 하는데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 미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예뻐 죽겠어? 뭐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가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버릇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과 노동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신이 좋아하는 자유로운 일이고 깊은 간담을 선사하는 육체 노동이다. 어떠한 노동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계와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에 있는 아주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좋은 우리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베테랑 분들이십니다. 집을 많이 이제 구해드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드렸을 때 좋은 집 구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집 빨리 나가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 듣게 되면 이제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부동산 시세가 급락을 하면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아주 연일 뉴스 기사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백 명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연루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에 이제 타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분하고 이제 주택 이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지면서 이제 계좌 입금 일부 할 테니까 그 계약 우리 일부 내용하고 등기부등본 그리고 소유주 계좌번호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좌번호만 달랑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것도 좀 보내주시라고 그랬더니 본인은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금하면 내용을 보내주던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나더러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우리 매매 계약 내용 일부 소재지하고 어떤 거래 금액 그리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런 거는 좀 체크해 주십시오 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 다 이제 문자로 해서 서로 쌍방 보내드리고 확인 후에 입금 처리해 드렸던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손님은 이제 그런 우리 사전에 문자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약 특약 내용을 다 넣었는데 나는 이런 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문자 지난번에 보내드린 거 확인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계속 보더니만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매물에 대한 정확한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안전한 거래 그리고 추후에 발생 소지 없게 꼼꼼하게 이제 근거 마련 자료 이런 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어떤 취미생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들. 예, 지난번에 우리 이민경 대표님 같은 경우는 미나전 출품 전시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타리스트 최병욱 대표님도 계시고 그리고 성악가 피아노 즐기시는 우리 우은희 대표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힐링 시간을 이제 하시는데요. 참 멋진 분들입니다. 활력 넘치는 하루는 일상이 즐겁습니다. 톨스토이는 지주였지만 농민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면서 노동의 존엄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 의견에 조금이라도 동의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화가 나면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10가지 안 되면 100가지 세워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아이나 남편 그리고 친구들과 불편하고 짜증났던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남편이 이제 조금 언성이 높아지거나 조금 핀잔을 준다거나 그러면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같이 톤이 좀 높아지면서 막 며칠씩 얘기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은 조금 톤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나한테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러면은 아니야. 내가 톤이 높았어. 그냥 한 얘긴데? 이러든지 아니면 오늘 조금 좀 일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 이러면서 대화를 이제 하게 되니까 크게 이제 언성이 높아질 일은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모두 잠시 바른 자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눈을 잠깐 감아 보겠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곳에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머리, 눈, 코, 입, 어깨, 가슴, 배, 무릎, 발끝,
내 몸속에 있는 장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위, 간, 대장, 소장, 콩팥.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나의 말씨는 어떤지, 나의 행동들은 내 마음에 드는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런지, 화나는 일이 있다면 왜 그런지 눈을 떠보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될 때 껐다가 다시 켜보라고 하죠. 뭐 책상에 막 이렇게 쌓아놓기만 했다가 뭐 찾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정리를 한 번씩 해보아야 합니다. 네. 뭔가가 엉켜 있을 때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해보는 그런 이제 명상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네, 생각.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삶의 자신감과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탓을 덕으로 프레임 전환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가난한 덕에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하며 경험을 쌓고, 약한 덕에 늘 운동하며 건강을 지켰고, 못 배운 덕에 항상 배움의 자세로 귀를 기울였던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글과 관련된 톨스토이의 단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왕은 만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면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이거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실패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온 나라에 방을 붙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아련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1년 계획표대로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계획대로만 일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일도 많이 일어나니까 전문가 멘토를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회의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점쟁이를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 왕은 숲속에 살고 있다는 은사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 은사님은 평민들만 만나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멀찌감치 호위병을 남겨두고 이제 말에서 내려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걸어서 갑니다. 암자 앞에 이제 도착했는데 은사님은 밭을 일구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은사님, 저는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인사만 꾹꾹하고 당신 하던 일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 보니까 숨이 차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좀 쉬시라고 하고 본인이 밭을 일굽니다. 그랬는데 한 두 고랑 좀 파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내가 이제 일할 차례고 당신은 이리 와서 쉬시오. 아닙니다.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밭을 열심히 일구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해가 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을 보시오. 누군가 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만 웬 털이 북슬북슬한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피를 툭툭 흘리면서 다가오더니 푹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피도 닦아주고 이제 붕대도 감아주고 이제 의식이 조금 돌아오면서 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물도 한 모금 먹여서 침상에 눕혀서 이제 편히 쉬게 해줍니다. 오늘 왕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곳까지 걸어왔죠?
또 반일했죠. 웬 부상당 남자 나타나서 치료해 주었죠. 그래서 한쪽 귀퉁이에서 세상 모르고 잠에 취해버립니다. 아침에 비몽사몽 이제 눈을 떴는데요. 그 남자가 저를 용서하세요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용서할 일이 뭐가 있겠어. 저는 폐하를 잘 압니다. 폐하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의 형을 처형하셨고 재산을 몰수하였기에 오늘 이쪽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잠복해 있다가 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가 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찾아 나섰다가 호위병에게 들켜 부상을 당하고 이곳까지 숨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왕께서는 저를 적인데 치료를 해줘서 자기가 의식이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회복이 되고 왕께서 이제 저를 용서하신다면 앞으로 자기가 아주 충실한 종이 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왕은 이렇게 이제 자기하고 적인데 화해를 하고 이제 했다는 거에 내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이제 흐뭇해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의 재산도 다 돌려주고 치료할 수 있게 의사와 하인도 보내주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어제 읽은 밭에 이제 씨를 뿌리고 있는 은사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간청을 합니다. 은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 하는 거예요. 제가요? 잘 이해를 못하는 이제 왕을 위해 은사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어제 이곳에 왔을 때 허약한 나를 도와 밭을 일구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 만약 그냥 돌아갔다면 저 부상당한 남자가 당신을 해쳤을 것이요. 그러면 나와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을 것이요. 그러기에 그때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나를 위해 베푼 선행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하겠소. 그리고 저 부상당한 남자가 이곳에 왔을 때 치료해 주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 만약 그를 내버려 뒀다면 당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요. 그러기에 그때 저 남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당신은 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해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라는 사실을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집착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지 않은 미래에 걱정하느라 오늘 귀중한 시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장, 최상의 행복은 1년을 마무리할 때에 연초 때의 자신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홍기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정답. 그래요. 청담도 사모님 그 꼬리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아하게 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오빠가 하도 못생겼다고 놀려대가지고요. 남 앞에 나서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얼굴부터 빨개지고. 그랬던 제가 요즘은 이제 얼굴 내밀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복하면서 얻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번 승리해 보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저에게 남긴 한마디가 잘 살아 였습니다. 근데 잘 사는 게 뭘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제가 원포인트로 선택하게 된 것이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보내준 책이 아닌가 싶어 순간 이제 울컥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를 긍정하고 다른 사람 긍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합시다. 오늘 있음에 감사하고 즐겁게 일을 해야 되겠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시다.
나의 모습을 살피고 양심껏 행동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있을 때 우리가 잘하자고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죽음 앞에서 미래에 대한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미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없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 책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네. 행복은 인간을 이기주의자로 만든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좀 고민하다가 검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뛰어난 자기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심리학자인데요.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부 이상 판매된 이제 스테디셀러인데요. 살아갈 날들에 의한 공부는 어떤 시적인 표현, 이제 함축된 내용 이런 것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이 책은 우리 행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먼저 나를 사랑한다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후속편으로 구매해서 읽어보십시오. 네, 톨스토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내 안에 행복한 성장을 위해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 모두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